자, 이 한강의 채식주의자의 책은 이미 노벨 문학상 수상 작품으로 유명한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읽어보지 않았어요. 왜? 여기 이 지문을 읽어본 학생들은 다 알겠지만 무슨 논란이 있었죠? 건이 이거 읽어봤죠? 네네. 무슨 논란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안 읽어봤을까요? 자, 오늘 건이 첫날이라 첫날 첫 수업인데 말 시키는 거 좀 부끄러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유해도서. 맞아요. 여. 이 작품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작품인데 많은 학생들이 안 읽은 이유가 여기 나온 것처럼 유해도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과연 유해도서인지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읽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지금부터 요거 애니메이션으로 된 영상이거든요. 채식주의자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압축해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앞으로도 책 안 읽을 거고 그러니까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영상이에요. 요거 한 3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집중해서 봐주세요. 이따 질문할 거예요. 알겠죠? 채식주의자. 잘 보입니까? 네. 영예의 삶은 그저 평범했다. 그리고 어느 날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 변화는 아주 작고 조용하게 다가왔다. 왜 아무것도 안 먹어? 고기를 좀 먹어. 왜 그래? 꿈을 꿨어. 피로 가득한 꿈이었어. 영예가 꾼 꿈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예의 내면에서 억눌려왔던 무언가를 일깨웠고 그 꿈에는 휩쓸이 잠재된 억압과 갈등을 드러내는 시작이었다. 영예의 가족 모임. 밝은 식탁 위에서 가족들이 함께 고기를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가족들이 웃으며 담소를 나누는 동안 영예는 고개를 숙이고 있다. 영예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엄격하게 군림하며 그녀를 지독히도 통제했었다. 이런 걸 안 먹고 어떻게 건강하게 살겠다는 거냐? 영예는 잠시 침묵한 뒤 조용히 고개를 들고 말했다. 이제 더는 먹지 않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고기를 안 먹고 어떻게 산다는 거야? 아버지가 뜨거운 고기를 집어 영예에게 억지로 권하려 턱을 세게 잡았고 영예는 입을 벌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고개를 돌렸다. 남은 가족들이 긴장하며 둘을 바라봤지만 말리는 입은 아무도 없었다. 영예의 결단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과의 충돌을 불러왔고 그녀는 점점 고립되어 갔다. 집안의 텅 빈 식탁. 영예는 홀로 창문 밖을 바라보며 서 있고 따뜻한 자연의 빛이 그녀를 감싸며 위로했다. 영예에게 있어 자연은 도피처였다. 그곳에서 그녀는 온전한 자유를 느낄 수 있었다. 고기를 먹는 건 폭력 같아. 피, 살, 그리고 무언가가 죽어가는 냄새.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남편과 영예의 언니는 어딘가 낯선 영예에 대해 이야기가 한창이다. 영희가 완전히 변해버렸어. 더 이상 예전의 영희가 아니야. 영희가 왜 이렇게 된 거지? 어떻게 이럴 수가. 가족들은 점점 영예를 이해하지 못했고 영예는 점점 자신만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그녀는 더 깊은 고독 속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 속에서만큼은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었다. 채식주의자는 단순한 식습관의 변화가 아니라 억압된 자아와 자유를 향한 본능적인 갈망을 담은 이야기다. 이것은 한 여자의 이야기이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와 억누른 갈망.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자, 투명해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잘 봤죠?
그 3분 동안 그 채식주의자 이 책 전체를 애니메이션으로 짧게 요약을 했어요. 여러분이 이 책을 읽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학교에서나 어디 단체에서도 금지를 한 건 아니지만 금지 도서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주변에서는 이 책을 유해 도서로 생각하고 읽지 못하게 하는 어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오늘 읽어볼 텐데요. 아까 영상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윤서, 내 생각을 얘기하면 돼요. 정답이 아니고. 자, 이 3분짜리 영상 보니까 그 책 내용을 이걸 요약한 건데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가 고통받는다. 여자가 고통받는다. 맞아요. 여자 고통받는다. 굉장히 아까 열심히 보던데. 또 왜 고통받죠? 아빠가 어떻게 했어요? 강압적으로. 그렇죠. 아빠가 강압적으로 했어요. 왜 강압적으로 했을까? 네? 아빠가 왜 딸한테 그렇게 강압적이죠? 거긴 잘 모르겠어요. 네. 좋아요. 자, 혜인이 영상 어떻게 봤어요? 무서워요. 맞아요. 좀 무섭죠? 어떤 장면이 무서웠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무서웠죠. 맞아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이 책을 내용을 전달하되 가장 영상으로 전달이 쉬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책이 유해 도서 논란이 있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늘 시사 자료에도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자, 우빈이 영상 어떻게 봤어요? 영상 보고 느낀 점이 뭐예요? 그냥 내 느낌 얘기하면 돼요.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게 뭐라고요? 신기했어요. 고기를 먹지 않는 게 신기하죠. 고기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그죠? 근데 고기를 굳이 왜 안 먹으려고 그럴까? 꿈에서 피로 가득한. 맞아요. 꿈에서 피로 가득한 그 장면이 나와서 좋아요. 준수, 영상 보고 느낀 점이 뭐예요? 비슷한데. 고기를 왜 안 먹는지. 그치, 고기를 왜 안 먹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재우는 영상 보고 뭐 느꼈어요? 이 책을 3분으로 요약한 건데 어땠어요? 아빠가 강압적이어가지고 맞아요. 삶이 고달프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정확히 봤네요. 맞아요. 아빠가 강압적이죠. 굉장히 그 부분 아주 잘 포착했어요. 연서는 어땠어요? 여기 나온 영상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여기 여러분이 이 책을 직접적으로 읽지 않아도 이 영상만 봐도 대략적으로 감을 잡을 수 있거든. 자, 연서는 어땠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피 나온 게 끔찍했어요. 피 나오기 끔찍하죠. 또 이 영상 보면서 떠오른 생각, 느낌?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그 무서운 느낌? 그거 말고는 또 다른 건 없었어요? 좋아요. 자, 영상을 보여준 이유는 이 책 읽고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자 여러분 지루해요. 영상 한번 딱 보는 게 낫기 때문에 이걸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여준 이유는 오늘 이 시사 자료의 핵심이 유해 도서다 아니다. 이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이라는 어마어마한 상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게 유해 도서 논란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각 학교나 학교 도서관들에서
이거 다 폐기 처분된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랐어요? 아, 몰랐어요? 권희도 몰랐어요? 학교에 있었는지. 각 도서관과 각 그 학교, 초중고 학교 학교에 비치된 이 채식주의자가 폐기 처분된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지문에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양이 폐기됐어요. 근데 도대체 노벨문학상 우리나라 최초로 한국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는데 책을 권장하지 못할 만큼 폐기하다니 그렇잖아요. 그 이유가 이 오늘 시사 지문에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영상도 보고 했으니까 빠르게 이 영상의 이 시사 자료에 나온 내용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거 7개 다 읽고 한 줄씩 요약해봤어요? 해봤습니까? 자, 잠깐만요. 여기 있어요. 자, 여기 한강 소설이 유해 도서로 지정된 그 논란의 쟁점을 한번 알아보겠어요. 여기 보면 총 7개의 글이 나옵니다. 7개의 글이 나오죠.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한 이야기, 선정 기준과 과정, 노벨상의 유래, 그다음 채식주의자 유해 도서 지정 논란. 아니 왜 이게 유해 도서야? 유해 도서 지정 논란에 대한 입장 1과 2. 그리고 문학 소설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렇게 글이 있는데 오늘 여기 있는 거 시간 관계상 이제 여기 나오는 지문을 빠르게 읽고 자,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맨 뒤에는 자기 의견 정리하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은 수업 시간에 다 못하면 과제입니다. 아셨죠? 자, 첫 페이지 첫 번째 글, 요 한강 작가 사진 나온 페이지 펼쳐주세요. 자,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탄 거,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 이 한강 작가 지금 인터뷰하는 장면인데요. 여기 11일 스웨덴 할리번의 역대 노벨문학상 수상자에 따르면 첫 수상자는 1901년 프랑스 시인 슐리 프리돔이다. 프리돔은 1865년 첫 시집 구절과 시를 발표했고 1881년 영예로운 아카데미 프랑스 예술위원으로 선출됐다. 첫 수상자를 배출한 프랑스는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몇 명? 15명이네요. 프랑스는 여태까지 역대 가장 많은 수상자를 배출한 국가이다. 미국이 몇 명? 미국 12명이네. 프랑스보단 적네요. 자, 영국은 11명으로 프랑스의 뒤를 이었다. 노벨문학상을 5명 이상 배출한 국가는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스페인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중국, 인도, 이스라엘에서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나왔다. 일본과 중국이 각 2명. 일본과 중국이 2명씩이군요. 그죠? 인도와 이스라엘이 각 1명이다. 아시아 수상자는 모두, 자, 밑줄 그으세요. 아시아 수상자는 모두 남성으로 여성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건 한 작가가 처음이죠. 그래서 한 작가라는 건 한강 작가죠. 아시아에서 여성이 노벨문학상 탄 건 최초예요. 아시아 전체는. 여기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아시아에서 여성 작가가 노벨상 타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죠? 굉장히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뉴스에서 맨날 나왔던 거예요. 자, 여기 볼게요. 노벨문학상을 한 명이라도 배출한 국가는 지난해 기준으로 39개국이다. 한 작가의 수상으로 한국은 아시아에서는 5번째, 아시아에서 5번째네요. 전 세계적으로 40번째 수상국이 됐다. 스웨덴 할리먼은 한 작가를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발표하며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해 자, 여기도 밑줄 치세요. 여러분, 여기 밑줄 치세요. 이 전체에서 이게 중요해요.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밑줄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강렬한 시적 산문. 여러분이 이거는 이제 꼭 오늘 수업이 아니라도 노벨상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할 기회가 없잖아요.
요거 알아두면 어디 가서 하다못해 친구들끼리 사이에서도 아는 척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오늘 집중하세요. 자,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했다. 강렬한 시적 산문이다. 이게 정말 이 노벨상을 수상한 이유예요. 이 채식주의자는 그냥 겉에 보이는 이야기 내용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깊은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이 소설을 표면적으로 보면 유해도서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유해도서가 아니라 그 속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이게 노벨 문학상을 수상할 수밖에 없었던 그만큼 훌륭한 작품이 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노벨상 수상이 된 이유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류가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역사적 트라우마를 밖으로 이야기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강렬한 시적 산문. 아까 재호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줬는데 아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죠? 강압적으로. 여기 뭐 고기 얘기가 나오기 그 고기를 그 여주인공이 못 먹죠? 고기를 못 먹는데 꿈 때문에 못 먹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먹어 했다가 먹기 싫어 먹지 마 이게 아니었죠?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턱을 잡고 억지로 막 턱을 잡고 억지로 그게 포인트예요. 그거 여러분이 한강 이거 채식주의자 아니고 어디 가서 아는 척할 수 있어요. 폭력에 저항하는 굉장히 깊이 있게 쓴 명작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노벨상 한강 소설 유해도서 지정한 경기도 뷰축 논란. 연서. 자, 노벨문학상 선정 기준과 과정에 대한 글을 읽을 텐데요. 여기 읽어주세요.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한 작가 한강은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이 많은 사람에게 예기치 못한 입장된 이유 중 하나는 노벨위원회의 철저한 비밀 심사 원칙이기도 하다. 노벨문학상 수상자는 행정 과정을 거친 철저한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전체 심사 과정을 비공개로 이루어지며 수상자가 발표된 이후에도 후보자 심사를 관련 정보 일체는 균형과 보입니다. 네. 자, 첫 번째 단락 잘 읽었어요. 우선 노벨상을 왜 그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상을 수상한다 그러면 원래 후보가 있고 그 후보를 막 심사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심사할 때 뭐 기준이 어떻고 야 누구누구 이번에 뭐 저기 후보에 올라갔대 야 누가 탈 것 같아 우리 왜 하다못해 연예인 그 연말 시상식 같은 거 보면 야, 이번에 누구 올라갔다 누구 탈 것 같아 자기네들끼리 다 안다 그러죠. 그죠? 시상식 같은 거 연예인들 그런 것처럼 이게 보완이 안 돼 있으면 대충 자기들끼리 관련자들 알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기치를 못했어요. 누가 탈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철저한 비밀 심사. 진짜 철저한 비밀 심사 원칙. 정말 노벨상 수상 여기 나오죠. 자, 발표가 끝나도 발표된 이후에도 후보자 심사 등 그 관련된 정보 50년 동안 봉인됐대. 그러면 노벨상 수상자가 죽고 나서나 밝혀지겠죠. 거의 대부분.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오른 사람들은 대부분 막 10대, 20대는 없겠죠,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거의 오랫동안 작가 활동을 한 막 유명한 작가들이 여기 후보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이가 막 중년이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때 올라가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관련 정보 50년 이후에 50년 동안 묶여진다는 거는 뭐예요? 그 사람 이제 사후에 밝혀지겠죠. 그만큼 이 노벨문학상은 심사가 철저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공정심사다 아니다? 공정심사다. 어떤 그 비리나 이런 게 전혀 없이 굉장히 클린한 심사죠. 자, 노벨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수상자 선정 절차는 시상이 전년도 9월부터 일찌감치 시작된다. 자, 작년 9월부터 그러니까 항상 그 전에 9월부터 시작된대요.
노벨문학분과위원회는 수상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서한을 전 세계 전문가 수백 명에게 발송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위원회는 후보자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4-5명 규모의 실무기구이며 후보 추천자의 자격은 할리먼 소속, 후보 추천자의 자격은 할리먼 소속 회원들과 그와 비슷한 목적의 학술기관, 협회 회원, 대학회, 문화,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할리먼이 뭘까요? 혹시 이거 할리먼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노벨상 그 뉴스 나올 때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나올 때 계속 할리먼 나왔거든요. 아는 사람? 들어본 사람? 없어요? 자, 학술기관을 이렇게 말합니다. 할리먼을 영어로는 이제 아카데미라고 하는데 보통 국가적인 학술기관을 이렇게 말을 해요. 요 이름에 대한 유래는 이제 길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요 할리먼이 뭐냐면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할리먼은 학문과 예술과 관련된 아카데미, 그 연구기관이에요. 학술 연구기관. 자, 그래서 역대 노벨문학상 수상자와 각국의 대표적인 작가협회에도 후보 추천 자격을 부여한다. 후보 추천 요청을 받은 전문가들은 시상 연도에 1월 30일까지 답신을 보내야 하며 노벨문학분과위원회는 추천받은 후보자들 명단을 검토한 뒤 심사를 관장하는 할리먼을 보내 승인을 받는다. 올해 노벨문학상에는 이 노벨문학상 후보가 200명이었대. 자, 총 200명이 넘는 후보자 가운데 후보자가 추천돼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체 후보자 가운데 추가 심사를 거쳐 4월에는 후보군이 15에서 20명으로 추려진다. 노벨문학분과위원회는 이어 5월에는 이 중 5명을 다시 압축해 최종 후보군으로 선정한다. 이어서 18명으로 이어진 할리먼 심사위원들이 이들 5명의 작품을 직접 읽고 평가하는 일이 시작된다. 자, 최종적으로는 5명의 작품을 직접 읽는 거예요. 다 읽는 게 아니에요. 200편을. 그죠? 5명 거를 읽고 5명 작가를 최종적으로 다 읽어보고 누가? 18명 이 심사위원들이 그죠? 다 읽어보고 이제 읽고 모여서 각 후보의 자 여기서 노벨문학상 자 여러분 어디 가서 노벨문학상 졸려요? 오늘 처음인데 많이 졸려요? 괜찮아요? 네. 자, 노벨문학상은 작품에 주는 거다, 사람에 주는 거다. 1번 작품에 주는 거다. 2번 사람에 주는 거다. 작품. 오, 사람 아니에요? 예, 작품. 왜 한강 작가가 받았으니까 한강 작가한테 준 거지. 그래, 준수라워. 한강 작가한테 주는 거 아닌가? 예. 작품에 주는 건가? 예. 왜요? 왜요? 몰라요, 근데. 작품 같아요. 자, 재우는 어떤 거예요? 작품이 있어야지. 그 작가가 만든 거라고 해도 작품이 주는 작품이 내용이. 약간 그런 느낌이나 네. 표현적 감각 네. 그런 게 이제 받을만 해가지고. 노벨문학상은 그 문학적 기여도에 대해서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작품이 아니라 그 작가가 쓴 여러 작품 있죠. 그 작품들이 문학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강 작가의 작품이 전 세계적으로 문학에 이 전 세계 문학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는 얘기예요. 아까 트라우마 얘기했죠. 인간의 보편, 그 인간의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그 내면의 어떤 공포라든가 트라우마라든가 그런 것들을 정말 소설로 잘 풀어냈어요. 그래서 명작인데 자 볼게요. 노벨위원회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도 이 시간표에 진행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강 1차로 15에 20명의 예비 압축 절차를 거쳐 본선에서 나머지 4명의 쟁쟁한 후보들과 거쳐 끝에 과반표를 얻어냈다는 뜻이다. 자, 노벨위원회는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자격 있는 추천인의 추천이 필요하며 노벨문학상은 추천을 받아요. 여기서 추천을 하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자 추천은 자가 추천은 안 된다. 이 자가 추천이 뭐예요? 내가 나 추천하는 거 안 되는 거죠. 반장선거한테 나 반장선거 후보에 저기
나도 나갈래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추천은 안 되고 최소한의 원칙만 밝히고 있다. 아울러 노벨위원회는 노벨재단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50년간 공개하지 말도록 제한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노벨문학상 노벨재단에서 50년 동안 공개하지 마. 그냥 상만 줘. 그런 거죠. 이 제한 규정은 후보자들 및 후보 추천 진영자들, 수상과 관련된 심사위원 등은 모두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이 글의 핵심 주제는 뭐예요? 요 글에서만. 요 글에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혜인이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뭔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 잠깐만. 노벨문학상 선정 기준. 맞아요, 선정 기준. 여기 핵심은 뭐죠? 그래서 핵심 문장 뭐예요? 노벨문학상 수상자는 철저한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심사 과정에 대한 거죠. 선정 기준과 과정이니까, 그죠? 자, 그만큼 철저하게 되니까 공정하기 때문에 노벨문학상 수상했다는 게 영광이라는 거죠. 조금의 비리도 없어요. 네? 유해도서가 뭐예요? 유해도서가 뒤에 나와요. 이거 지금 얘기해주면 어차피 또 설명이 중복되니까. 자, 여기 그 다음에 노벨상 한강 소설 유해도서 지정한 이제 나와요. 자, 보세요. 유해도서 지정한 경기도 교육청. 유해도서 지정은 어디 써 있어요? 경기도 교육청. 이건 노벨문학상이니까 사실 학생들 학교에 권해야 되죠. 근데 유해도서가 선정된 게 이게 문제예요. 자, 여기 말고, 자, 여기 볼게요. 유해도서 관련해서 혹시 이거 끝까지 다 읽어봤죠? 준수 안 읽어봤어요? 집에서. 집에서요? 네. 정리하기. 뒤에 여기 읽어봤어요? 사과하기까지요. 자, 여기 유해도서 관련된 이제 쟁점이 나오는데, 자, 일단 여기 빠르게 보겠어요. 자, 노벨상 유래 건너뛰고 여기 글 4를 보겠어요. 글 4. 한강의 채식주의 유해도서 지정 논란, 국회 교육의 국정감사서 질타. 자, 유해도서 얘기 진짜 나옵니다. 혜인이 여기 청문단 읽어주세요.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일부 경기도 학교에서 유해도서로 지정을 폐기하거나 열람을 제한한 사건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게 이어졌다. 이 논란은 예술적 가치와 교육적 기준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를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2023년 9월부터 11월 사이 도내 각 교육 지원청에 청소년 유해 배출물 심의 기준에 관한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통해 유해 도서를 선별하도록 지침을 받았다. 그 결과 총 2,490개 학교에서 2,517건의 책이 유해 도서로 지정되어 폐기되거나 열람이 진행되었다. 자, 여기 문단의 첫 문단의 맨 밑에 마지막 줄 밑줄. 여러분 다 밑줄 치세요. 아까 그 유해도서로 선정돼서 학교에서 폐기했다는 얘기 했었죠. 실제로 이거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총 2,490개 학교, 어마어마하죠. 200개가 아니에요. 2,490 거의 2,500개 학교죠. 2,500개 학교에서 2,517권의 책이 유해도서로 지정되어 폐기되거나 열람이 제한됐다. 유해도서라는 건 뭔가 해로운 책이란 얘기죠. 단순하게 생각해서 도대체 왜 해롭냐고. 자, 여기 볼게요. 아까 첫 번째 문단에
여기 하나 둘 셋 여기 예술적 가치와 교육적 기준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요거 밑줄 치세요. 이거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뭐 학교에서든 사회에서든 이 얘기는 여러분이 어딜 가든 계속 돌 거예요. 왜? 한국에서 노벨문학상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상도 처음이지만 한강 작가의 작품이 엄청나게 뉴스에 많이 나오고 논란이 됐었어요. 여기 중요한 건 예술적 가치와 교육적 기준 사이에서 갈등. 이 시사 자료의 쟁점이 이거예요. 문제점. 중심이 이거예요. 예술적 가치냐, 교육적 기준이냐, 교육이 중요하냐, 예술이 중요하냐. 아니다. 이거 인정해줘야 된다. 아니다. 교육적으로 유리하다. 자, 그래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볼게요. 특히 한 학교에서는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폐기했고 다른 두 학교는 이 책의 열람을 제한했다.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자 밑줄.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작품 속 형부와 처제의 성적 관계를 묘사한 장면이었다. 자, 문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많이 폐기하고 이렇게 열람 제한을 하고 유해 도서로 지정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작품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형부와 처제의 성관계를 묘사한 장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유해 도서가 지정된 거예요. 왜? 작품은 인간 내면의 폭력성과 유식에 대한 저항을 주제로 삼고 있지만 일부 부모와 종교단체가 이 장면을 이유로 책의 유해성을 주장했다. 엄청나겠어요 이거 진짜. 지금 조금 가라앉았는데 계속 여기저기서 등장할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주제였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작품 속에 어떤 이제 형부와 처제의 성관계 장면인데 그거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주인공이 폭력에 대한 저항을 어떤 그런 장면으로 묘사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일부 부모님들, 종교단체 난리가 났었죠. 진짜로 실제로 난리가 났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책 싹 폐기했어요. 학교 도서관에 싹. 자, 국감에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국회의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게 보이나? 네. 여기 국감에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태 경기도 교육감에게 국회의원이 그랬죠.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을 유해도서로 분류한 것에 문제가 있다. 자, 국회의원은 경기도 교육감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채식주의자를 읽어봤느냐? 이것이 성교육에 부적합한 도서라고 정말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청소년 성교육에 아주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학부모님들이나 종교단체가 난리를 쳤는데 정말 그게 유해 도서냐? 제대로 읽어봤느냐? 직접 읽어보면 아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결정은 보수 기독교 단체 국민의힘이 주장한 유해 도서 문학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인태희 교육감은 채식주의자를 읽었다고 밝히며 자, 교육감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책은 깊이 있는 사고에서 나온 훌륭한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교육감이 뭐라고 했냐면 하지만 학부모들의 우려를 이해한다. 자, 교육감이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다. 하지만 내 아이라면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읽도록 권장할 것. 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작품으로서 인정이 엄청 훌륭해. 내가 읽어봤는데 되게 좋은 작품이야. 다 좋아. 그런데 내 자식한테 읽히기 싫어.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정의당 정의로 의원은 교육청이 학교 도서관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 기준을 적용한 것은 부적절하다. 그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한 기준은 도서관에서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기준이라며 매뉴얼에도 없는 심의 기준을 들이댄 것은 구체적으로 적용할 규칙 같은 게 없어요. 규정이 없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자, 어쩌고 저쩌고. 자, 의원들이 결국은
자, 공문에다 뭐라고 했냐면 성교육 도서 처리 결과 보고할 심각한 경우 폐기 가능과 같은 표현이 포함된 것을 언급하며 이는 도서 검열과 강압에 해당한다. 자, 이거를 굉장히 부모님들 입장이나 종교단체에서는 유해 도서다 막 굉장히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났었는데 근데 실제로 정말 유해 도서냐 그 매뉴얼에 하나하나 적용하려고 하면 적용이 안 돼요. 왜냐면 이 한강의 채식주의자라는 소설은 사실 표면에 나온 이야기 문제 그 안에 담고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깊거든요. 철학적이에요.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래서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교육의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 우리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늦게 시작해서. 자, 일단 글부터 볼게요. 그 다음 글. 자, 글 4는 우리 첫 번째 문단 읽어주세요. 네. 교육과는 공부 결정의 의도를 설명하며 최근 학교 현장에서 성문제나 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묻었다. 오늘 독서가 이러한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을 고려한 학부모와 종교단체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교육과는 교육청의 공무원이 정부 차원에서 발송된 것이며 최종 결정은 학교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겼다고 해명했다. 네, 잘 읽었어요. 여기 밑줄. 최근 학교 현장에서 성문제나 학교 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자, 독서가 이러한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을 누가 우려했어요? 학부모하고 종교단체. 학부모님들이 난리가 난 거죠. 종교단체에서도 이거는 인간의 어쩌고저쩌고 위해가 된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문학과 교육 사이 균형을 찾아요. 아까 그랬죠? 예술이냐? 문학적 가치냐? 자, 볼게요. 이번 논란은 문학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문학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교육 현장에서 이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여기 밑줄 치세요. 건이? 왜요? 아이고, 떨어뜨렸어요. 요거 이해되죠? 네. 자, 문학작품 예술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교육 현장에서 이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이에 대한 논의가 이거예요. 근데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유해도서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갈등은 단순히 도서 검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관 충돌을 반영하는 복잡한 현상이다. 자, 전문가들은 교육 현장에서 문학작품을 접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중요한 정서적, 철학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문학작품은 이야기를 읽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누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했다 그 이야기만 읽는 게 아니죠. 문학작품 왜 읽어요? 고전 우리가 왜 공부해요? 누구하고 만나서 싸우고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냈대 뭐 이런 거에 이야기만 보려고 보는 걸까요? 왜 볼까요? 왜 공부해요? 잘 모르겠어요. 좋아요. 솔직히 좋아요. 재우, 우리 문학작품 왜 공부할까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자, A님, 문학작품 왜 공부할까요? 교훈을 얻으려고.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맞아요. 교훈을 얻으려고. 자, 여기 나와 있죠. 정서적, 철학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에요? 자, 정서적으로 인간의 감정, 정서적인 부분, 그리고 스스로 깊이 생각하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어떻게 해서 알 수 있어요? 문학적 작품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왜? 가벼운 이야기들, 우리 이야기 자체만 보죠. 근데 문학이라는 건 그 인간의 아주 깊은
정말 보이지도 않는 어둠의 끝까지 다 탐구해서 그 부분을 들춰내기 때문에 인류가 문학작품을 배우고 탐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벨문학상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데 노벨문학상 수상에 올라온 그런 책들은 다 인간 내면을 탐구한 거예요. 전부 다. 전부. 그냥 뭐 노예가 봐요.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됐대. 뭐 누가 만나서 이렇게 됐대. 이야기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그런 가치가 있어요. 문학작품이란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서적, 철학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거 밑줄 치세요. 다. 쳤죠? 자, 문학작품 뭐라고요? 정서적, 철학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아주 깊이 탐구할 수 있어요. 뭘 통해서? 문학작품 통해서. 과학이 아니라 문학을 통해서. 자, 이와 함께 학교와 교육당과 학부모와 지역사회 일을 수렴하되 검열과 강압이 아닌, 자, 검열과 강압이 아닌 열린 소통과 신뢰 동그라미. 열린 소통과 신뢰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밑줄 치세요. 교육계에서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독서 경험을 존중하며 동시에 문제적 묘사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학작품과 교육적 가치 간에 문학작품과 교육적 가치, 문학적인 예술성이 중요하냐, 교육적으로 도덕성이 더 중요하냐, 그거 가지고 서로 싼 거죠. 자, 그 균형이 중요하다. 그 균형을 논의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채식주의자 논란은 단지 경기도 교육청과 일부 학교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자, 읽을게요. 밑줄, 사회 전반의 교육 방향과 검열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자, 이거 진짜 핵심이죠? 사회 전반의 교육 방향, 검열. 우리나라는 검열이 조금 엄격했었어요. 과거에 모든 분야에서 엄격했는데 지금도 엄격하지 않아요? 지금도 조금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엄격해요. 근데 그 부분이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그 채식주의자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가 자 실제로 여기에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가 나와요. 여기 영상에 나온 거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나올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묘사가 돼 있어요. 여기 주인공이 고기를 안 먹는 게 단순히 고기가 싫은 게 아니에요. 그 고기가 상징하는 폭력성, 잔인성, 그리고 이 여자 주인공이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아버지한테 억압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강압적으로 막 된 게 완전히 억눌린 거예요. 그걸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이 주인공은 끝까지 고기를 안 먹어요. 정말 끝까지. 근데 아버지가 중간에 이 여자가 이제 너무 안 먹으니까 말라가지고 쓰러질 정도 상태가 왔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온 가족이 이 여자가 병원하고 있는 입원실에 가요. 병실에. 그때 어떻게 할까요? 자, 거기서 고기를 구워요? 너무 창의적인데? 자, 실제 얘기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아버지, 이 여자 이제 어른이니까 뭐 할아버지겠죠? 아버지, 어머니, 무슨 친척들 위에 뭐 오빠, 동생 뭐 다 모였어요. 다 온 가족이 모였는데 사람들 많이 모였는데 그때 억지로 온갖 고기, 다양한 고기 음식을 앞에 싸갖고 와가지고 억지로 먹여요. 병실에서. 근데 이 여자는 단순히 그렇게 좀 준다고 야 고기 먹어, 야 빨리 탕수육 먹어, 이거 물고기 먹어 한다고 먹을 거였으면 이미 그 전에 먹었겠지. 끝까지 안 먹어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했을까? 온 가족이 막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막 식구들이 난리를 치다가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요. 야! 먹으라면 먹어. 뭘 그렇게 막 윽박 지릅니다. 병실에까지 가서 윽박 지르고 여기 이 영상에도 아까 나왔지만 실제로 딸을 이렇게 얼굴을 잡고 억지로 고기를 막 밀어 넣어요.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여자는 이걸 먹는 게 죄책감이 드는 거야. 그리고 너무너무 싫은 거야. 짜증이 나요. 어? 고기를 왜 안 먹어? 그러니까 우리는 고기 먹어도 돼. 근데 이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소설이잖아. 소설이잖아요. 그죠? 소설이잖아. 근데 그때
그때 아버지가 억지로 고기를 먹이는데 이 여자 주인공이 또 안 먹어요. 막 입을 안 벌리는데 억지로 턱을 벌려요. 어떻게 했을까? 아버지가 따귀를 때립니다. 미친 듯이 욕대. 소리 지르면서.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길길이 날때야. 자, 고기를 딸이 안 먹는다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안 먹는다면 내버려 둘 수도 있잖아. 근데 또 억지로 먹이려고 왜? 이제 말라가니까 난리를 치면서 따귀를 때리고 윽박지르고 병실에서 막 난리를 칩니다. 그 얘기는 그 아버지가 평소에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어렸을 때부터 딸한테 손찌검하고 소리 지르고 억압 지르고 욱하고 그랬다는 얘기죠. 이 한강 작가가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폭력이 과연 정당한가? 폭력에 대한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아버지가 그렇게 억지로 고기를 먹이라고 하니까 자해를 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칼을 들고 손목을 그어버려요. 누구요? 여자 주인공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여자는 고기를 먹기 싫은 거예요. 여기 유해도서 관련된 얘기가 뭐 성관계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폭력, 이 고기 자체가 어떤 폭력성을 상징해요. 이 여자한테는. 그래서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뭐 정당화될 수 없고 어떤 그런 거를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건데 이 교육청이나 어떤 학부모 무슨 이제 그런 종교단체나 이런 단체들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뭐예요? 여기 무슨 성관계 장면이 너무 유해하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자, 이 책을 학생들이 읽은 경우가 많이 없어요. 대부분은 성인들이 읽고 했는데 자 여기 한강소설 유해도서 지적 논란에 대한 쟁점을 정리해보세요. 여기 밑에 있죠? 자 여태까지 우리가 지문을 읽어봤는데 여기다 간단하게 지금 들은 내용을 여기 지문을 여기 앞에하고 여기하고 찾아보면서 쟁점을 정리해보세요. 근데 쟁점이 뭘까요? 자, 그 얘기 물어볼 것 같았어요. 쟁점이 뭐예요? 쟁점은 싸우는 거죠? 쟁은 싸우는 거죠. 투쟁할 때 쟁. 다툼의 중심이 되는 거. 누구하고 싸웠어요? 자, 유해도서 지정한 건 누구예요? 교육이고. 교육청. 근데 실제로 지정한 게 교육에서 한 게 아니라 학부모와 종교단체였죠. 여기서 유해도서라고 했어. 근데 한쪽에서는 이 문학계 그리고 예술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 둘 사이에 뭐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퉜는지 여기서 쭉 정리해서 3줄에서 5줄 정도로 정리해보세요. 지금 자, 여러분이 안 한 건 숙제가 됩니다. 지금 다니면서 천천히 체크하겠어요. 모르는 거 물어보세요. 손 들고. 자, 우리 여태까지 얘기했는데 도대체 쟁점이 뭐야? 뭐 때문에 싸우는 거야? 참고로 여기 조금 내려서 보여준다면 정리하기 편하게 문학과 교육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된다. 예술이냐 아니면 교육이냐. 근데 교육은 반드시 교육적 가치라는 게 뭘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온 내용을 요약해도 되고 내 의견을 조금 첨가해도 됩니다. 자, 건이 졸려요? 어려워요? 어때요? 할만해요? 많이 어렵나요? 여기 있는 내용하고 여기 있는 내용하고 우리 무술치면서 하는 거 이해되죠? 뭐하고 문제가 되는지 이거 정리해보세요. 저 뭐라고 쓴 거예요? 문학계. 응? 저. 문학계 예술계. 아 진짜. 자, 일단 여기 있는 내용을 앞에 우리가 계속 얘기한 거 선생님 얘기랑 영상 본 거랑 그런 거 쫙 정리하면서 내 생각을 좀 써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때문에 그렇게 2500개 관련된 학교에서 그렇게 많은 책들을 폐기했는지
교육계에서는 이 책을 폐기하고 도서관에서 없애고 굉장히 했었어요. 여러분이 피부로 와닿지 않았을지 모르겠는데 책 없애야 된다, 못 읽게 해야 된다, 막 난리가 났었어요. 선생님 노벨상의 이름은 했었잖아요. 선생님들 저 요거에 요거인데 요거하고 여기만 읽어보면서 정리하고 내 의견을 추가하고 읽어보는 거. 너무 많은 경우는 할 수 없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니까 신문들 다 할 수는 없어요. 하고 싶으면 해주세요. 네. 갔다 이거 알아요? 그왜 고기를 안 먹는지 모르겠어요. 아이. 혼자 못 쓰게 있는 사람은 손 드세요. 그리고 다 쓴 사람도 손 드세요. 가서 피드백 해줄게요. 다 썼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죠. 내용 정말 잘 찾은 거지. 잘 찾은 거. 일단 내 생각을 여기다 정리했네요. 이해돼요? 문화과 교육 사이에 교육사이인데 오늘 사업이잖아요. 교육에는 어떻게 되는지. 자, 볼게요. 여기 총 전세계에서 이렇게 책을 올리고서 지금 폐기했잖아요. 폐기하거나 아니면 못 보게 연락처를 못 보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한 이유가 그 한국에 잘못되는데 이게 실수지? 그래서 안 읽어본 사람이 노력자 적어서 얘기하는 게 과연 적합한가? 그걸 봐야 돼요. 여기서 교육관이 내일이라는 분도 줄여보면 그리고 이쪽으로 완성했다 시작했는데 이게 이분학사는 시험했다는 작품성 있는 거잖아요. 작품성이고 예술성 있는 문제를 받아서 전세를 인정했는데 왜 도서를 글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문학계, 예술계,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해서는 아니면 이 작품이고 작품으로서 봐야 된다. 그죠? 작품으로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이게 청소년에 피해를 끼치느냐 이런 것입니다. 얼굴을 긍정적으로 그래서 그걸 요약을 하고 그 부분에서 내 의견을 추가할 수 있는 간단한 세개 써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가 생길 수 있게 좋아요. 배고픈데? 이따 쉬는 시간에 바로 뒤쪽 나가자. 얘 너 같이 갈래? 같이 갈래? 다 썼어요? 편의점. 사대리. 사대리. 썼어요? 그리고 같이 뒷목이 돼요. 자, 준수 썼어? 네. 아버님 뭐 이런 거 쓰는 건 모르겠어요. 어디 보자. 아, 모르겠어요. 야, 아니, 틀린 있었어요 그냥. 틀려도 우리가 틀렸으니까 고쳐주지. 아 맞네요. 잘 쓰면 선생님 뭘 가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사대리. 진짜 위라고 하고
그거 너가 사. 아니 여기. 자, 여기까지 일단 써보고 문학계에서는 여기서 뭐라고 했어? 뭐라고 쓸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라고 했어? 예술작품. 예술작품이라고. 그러니까 이 문학계에서 이 모든 문학작이라는 작품을 인정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 작품도 봐야 되고 여기서는 교육계에서는 유일교육이지만 문학계에서는 예술작품이다. 자, 여기 쟁점 다 써봤나요? 어떤 부분이 서로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빈이 다 썼어요? 잘 썼네요. 이렇게 예술적 같죠? 교육적 사이에서.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 재우 썼어요? 글씨가 위의 도서라고 생각해요? 네. 위의 도서로 선정한 게 여기 밑에 맞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네, 쟁점을 조금 더 쟁점을 정리해요. 내 의견을 잘 썼는데 쟁점이라는 건 왜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 저렇게 말하죠? 그 부분을 정리해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교육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문학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은 거 좋겠죠? 그랬을 때 다 썼어요? 쟁점에서 좀 더 잘 썼어요. 이거 내 생각이잖아요. 맞아. 내 생각이 없는데 없지 있으면 다 내려가고. 잘 썼었는데 쟁점이라는 건 서로 대립되거나 A와 B 의견이 추가가서 서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계에서는 유일하다. 근데 문학계에서는 아니다. 작품이다. 예술작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짚어주고 내 생각이 이런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자, 여러분 굉장히 단순해요. 이거 단순하죠? 여기 우리가 뭐 문학작품에서 지금 막 오래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이 글에서 결국 얘기하는 건 교육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교육계는 이게 위의 도서다. 문학계에서는 아니다. 예술 작품이다. 서로 쟁점이 그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 여러분 생각이 옳습니다. 자, 우리 쟁점 정리를 해봤으니까 여기 볼게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은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비치되어서는 안 된다. 자, 입장 1이에요. 여기 이제 쟁점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붙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입장 1과 2가 있어요. 찬성과 반대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토론할 때 찬성과 반대로 나뉘죠. 여기서도 위에 도서니까 학교에 비치하면 안 돼. 아니다. 이거는 문학작품이야. 뒤에 가보면 문학작품이니까 야, 채식주의자가 유해물이면 그리스 로마시나 성경 다 불태워버려야 돼. 뭐 이런 주장이 있어요. 서로 대립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하나가 맞고 옳고 틀리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주장을 잘 나름대로 이유를 근거를 들어서 주장하고 여기서도 이렇게 이유를 들어서 근거를 주장하면 그걸 양쪽의 의견을 다 읽고 마지막에 내 의견을 정리하면 됩니다. 자, 여기 빠르게 보겠습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은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비치되어서 안 된다. 한강 작가의 저서를 읽어보지 않은 국민 대부분은 실제 작품의 내용은 알지 못하면서도 노벨 문학상 수상작에 대한 소식만으로 대단히 기쁜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강의 책을 읽은 사람 중에는 어른에게도 추천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대단히 많은 상황이다. 대표작 중 하나인 채식주의자는 형부가 처제의 나체의 그림을 그리고 촬영하며 성행해야 하는 장면을 적나라하게 묘사한다. 게다가 처제는 갑자기 채식을 한다면 자해하다가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물구나무 서기를 하면서 나무가 되겠다고 굶어 죽는 기이한 내용으로 예쓴다. 진짜요? 네. 뭔 소리죠? 자, 여기 막 그 고기 안 먹잖아요, 주인공이. 안 먹겠어, 난 고기를 안 먹을까. 말 그대로 아버지한테도 가족들한테 나는 고기를 안 먹습니다. 막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근데 채식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그게 이제 굉장히 심각해져요. 그래서 그냥 아파서 입원한 병원 말고 정신병원까지 입원해서 물구나무 서기라면서 나무가 되겠다고. 자, 굉장히 이야기인데 극단으로 치닫죠.
그런데 이런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의 책을 중요한 건 내용이 이렇다는 거야. 너무 극단적이고 너무 내용이 심각하고 폭력적이야. 자, 이게 노벨상 작가의 작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게 중요하죠. 이런 폭력적인 극단적 이런 심각한 내용을 노벨상 작품이라고 아무리 노벨상 작품이라고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는 건 안 된다. 누가 반대해요? 학부모. 학부모 여러분 학부모님들 난리 나겠죠. 선생님이 채식주의자를 가지고 수업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기사를 가지고 수업하잖아요. 근데 채식주의자 자체 수업을 한다면 논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얘기예요. 청소년 보호법 제9조 1항에 의하면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 기준에는 청소년에게 성적인 요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해당하면 청소년 유해물로 결정.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청소년 유해물이다. 그렇다면 누가 봐도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 내용의 책을 노벨상 작가의 작품이란 이유만으로 아직 미성년인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권장하는 것이 말이 되는지 묻고 싶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밑에 여기 자 청소년 유해물이 노벨상 작가의 작품이란 이유만으로 마지막 줄 밑줄 아직 미성년인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이거를 권하고 읽혀야 되느냐. 무섭게 생겼어요. 자, 궁금하구나. 자, 여기 작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궁금할까봐. 자, 책을 혹시나 궁금할까봐. 한강 작가. 어떤 친구가 한강이 책 제목인지 여의도에 있는 강 이름인지 자기 모른다 그래서 한강 작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보통 작가. 나는 약간 한 번쯤 그 이상하게 뉴스나 생긴 사람인 줄 알았어. 그냥 평범해. 너무너무 평범해. 여기 봤죠? 네. 여기서는 알죠? 네. 자, 이 원래 기사에 많이 나와서 이상한 뭐 괴물처럼 생긴 사람 아니에요. 지금 준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난 되게 이상한 사람처럼 생긴 줄 알았어. 이상한 사람. 평범한,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자, 여기 그 다음 여기 넘겨서 요것도 지금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이게 앞에 2장 1, 2장 1 해서 1은 지금 유해도서다 라고 하고 있죠. 여기 볼게요. 요 단락에서 이 글에서는 뒤에 이게 몇 여기 똑같은 거 나오죠. 청소년 보호법상 여기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 기준에는 뭐 성적인 요구를 자극하는 것 이러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 똑같이 나와요. 여기도 밑줄 쳐놓으세요. 그래, 일단 이걸 다 여러분이 정리해야 돼요. 노벨상 작가의 작품이란 이유만으로 아직 미성년인 학생들이 권장하는 것은 말이 되는지 묻고 싶다. 앞에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요거 말고 자 2장 2를 봅시다. 이제 우리 오늘 새로운 박건희 친구. 자, 여기 일단 첫 문단 읽어주세요. 조금만 크게. 소설 채식주의자를 평범할 주는 여성은 육식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있다. 고기를 강제로 먹으려는 가족과의 충돌, 먼저 도망가는 주인들과 여기에 살짝 매력을 느낀 한부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긋는 장면도 나옵니다. 자, 내용이 이게 이제 많이 나오긴 해요. 내용이 실제로 그냥 아주 이 작가처럼 평범한 중년 여성이 고기를 안 먹어. 나 고기를 안 먹다 해서 진짜 냉동실 냉장고에 집에 있는 고기랑 고기 다 버려요. 심지어 계란까지. 예? 계란까지 싹 버려요. 심지어 자, 여러분 놀라시면 우유도 버려요. 우유. 예? 계란, 우유. 계란은 병아리 그걸 이해시키는데 우유는 좀 이제 얘기하자면 좀 긴데 어쨌든 다 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건 가족들이 그럴수록 점점 억지로 막 입 벌리고 억지로 고기를 먹이려고 날리고 그럼 가족들과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겠죠. 그리고 주인공은 점점 변해가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주인공이 점점 정신적으로 거기에
피폐해져요. 그래서 자 지금 정신병까지 가는데 이제 여기에 뭐 성적 매력을 느낀 형부가 또 넘지 말아 해서 굉장히 내용이 충격적이에요. 그죠? 충격적이긴 해요. 선생님도 인정합니다. 선생님도 이걸 읽어봤지만 여러분의 읽으라고 자신있게 말을 못하겠어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인데 이해할 수 있고 없고 떠나서 글은 잘 썼어요. 굉장히 잘 썼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읽으라고 자신있게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용을 대충 요약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직접 읽지는 말고. 근데 자, 그런데 작가가 쓴 의도가 그게 아니다. 여기 입장 2는 뭐예요? 이건 문학작품, 예술작품이다. 뭐 이런 주장이겠죠. 1은 유해도서다. 2는 문학작품이다. 자, 여기 볼게요. 노벨위원회. 자, 노벨상 수상하는 데서 자, 이 책은 밑줄 그으세요. 독재적인 규범과 간섭에 매몰된 가부장사의 날카롭게 묘사. 이게 진짜 그 노벨상 선정 이유예요. 여러분이 채식 주제 안 읽어도 돼. 근데 노벨상 왜 탔냐면 이 작품 왜 탔냐면 이렇게 날카롭게 묘사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한국은 아직도 보수적인 사회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굉장히 그 기성세대, 그 어른들이 젊은 세대, 자식 세대를 막 억압하고 억누르고 통제하고 강압하고 강요해요. 그죠? 아직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님 중에 그런 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가부장 사회, 너무 독재적인 그런 관습과 그런 규범에 매몰된 그런 사회를 비판한 거예요. 굉장히 날카롭게. 이야기로서. 그러니까 이거 소설이잖아. 실제가 아니잖아. 소설이잖아. 그죠? 이야기를 통해서 그 비판한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처제와 형부의 부적절한 관계 묘사가 학생들 성교육에 유리하다. 어떤 고등학교에서 그랬는데 자, 작품 전체에 대한 몰이해. 여기서 이거는 문학작품이다, 예술작품이다 하는 데서 한 이 주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작품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다. 노벨상을 축하드리지만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채식주자는 청소년 유해도서로 공식 지정된 적은 없습니다. 자, 청소년 유해도서로 공식 지정된 적은 없어요. 여기저기서 반대를 할 뿐이지. 유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성교육 전문가들 어떻게 볼까요? 자, 성교육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어. 청소년한테 정말 유리할까요? 전문가 5명에게 문의한 결과 모두 폐기에 반대한다. 청소년 성교육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폐기에 반대한다. 왜? 이건 선정성이 아니라 작품이 주는 메시지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밑줄. 자, 그 성교육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선정성보단 메시지에 집중해야 된다. 여기서 이 이야기가 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독재적인 규범과 간섭에 매몰된 가부장 사회를 날카롭게 묘사했다. 이게 이제 중심이죠. 이게 중심, 이 작품이 주는 중심 메시지인데, 자, 여기서 청소년 문화센터 어떤 대표가 어떻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가부장제 가족, 아버지의 폭력, 이게 중요한데 어떻게 부적절한 성관계 이것만 부각할 수 있지? 너무 얄팍한 판단이에요. 중요한 건 아버지가, 그리고 기성세대가 가족들에게 가하는 폭력, 억압, 강요, 통제, 독재 이런 게 중요한데 성관계가 뭐 그건 이야기 속의 하나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교사나 학부모의, 여기서 중요한 건 교사나 학부모의 적절한 독서 지도, 교사나 학부모의 적절한 독서 지도가 더해진다면 오히려 밑줄, 자 여기 밑줄 치세요. 교사나 학부모의 적절한 독서 지도가 더해진다면 오히려 올바른 성가치관 형성에 도움. 선생님이 간단하게 내용만 얘기했지 이 글을 읽어보면 야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주인공이 막 식물에 집착해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유네스코의 국제 성교육 가이드에 따르면 15세 이상 청소년은 건강한 성적 관계를 구별하고 원하지 않는 성적 압력에 대항할 수 있어야 한다.
채식주의자가 이런 고민과 토론의 기회를 제공했다. 여기까지 밑줄. 여러분 지금 밑줄 치라는 부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거 과제할 때 이 부분 다 참고해서 하세요. 집에 가서 써올 때. 자, 그리고 여기 간단하게 뒤에 볼게요. 입장 2. 자, 여기 이거 되게 재밌어요. 채식주의자가 유해물이면 그리스 로마시나 성경도 전부 불태워야 돼. 학부모 단체 채식주의자 청소년 유해물 주장 학부모 단체에서 그러니까 어떤 회계사가 당군 성경 묘사는 어떤가? 학부모 단체 연합회에서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청소년 유해물이라면서 도서관 비치에 반대하자 김경률 회계사가 그러면 로마 신화 당군 신화도 보지 말게 해야 돼. 이거 신화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 이야기잖아. 그죠? 그냥 신화 이야기인데 로마 신화도 굉장히 그리스 로마 신화 굉장히 선정적인 거 알아요? 몰라요? 좀 비도덕적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 막 다 얘기했으면 굉장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많이 나오죠. 비인간적인 비도덕적인 거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못 읽게 해야 돼. 채식주의자 못 읽게 할 거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도서관 비치 반대 서명에 자 근데 도서관 비치 반대 서명에 1만 명이 서명했어요. 형부와 처제의 부적절한 관계 맺는 데 내용이 나온다는 대목에 빨간색 밑줄을 친 뒤 이런 부분에 전적으로 다 여기를 밑줄 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관련 서적도 모두 불태우고 소포클레스, 아이리스, 킬로스, 에우리피데스도 구속해야 한다. 자, 등장인물이에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자, 그 당군 신화. 당군 신화는 우리나라 그 태초의 신화죠. 건국 신화죠. 당국 신화는 뭔가? 이건 곰과 호랑이의 수관을 연상하자. 당군도 구속 수사해야 된다. 자, 그 당군 신화 동굴 속에서 뭐만 먹어요? 마늘하고 쑥. 양파? 양파 아니에요? 양파? 양파하고 쑥. 쑥하고 마늘. 아니, 당군 신화 쑥하고 마늘 동굴에서 나는 여태까지 양파 아니었어요? 양파하고 쑥 아니었어요? 양파 좋아. 나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진짜? 마늘하고 쑥하고 마늘인데. 자, 좀 많이 이게 먹어야겠다. 자, 당군 신화도 사실 나중에 곰하고 그 당군이 결혼하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신화도 그러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채식주의자는 여기 밑줄. 외설적인 시각이 아닌 예술적인 시각으로 작품을 전폐한다고 주장. 요 부분이 중요해요. 밑에 거기. 외설적인 시각이 아닌 예술적인 시각으로 작품을 전폐한다. 밑줄 쳤어요? 네. 네네. 자, 그래서 여기 쭉 보면 여기 1과 2를 읽고 양측의 주장과 근거를 정리해 보라고 그랬죠? 네. 여러분 여태까지 여기 있는 거 내용을 쭉 봤는데 집에 가서 이거를 찬성하는 측 입장 1은 뭐예요? 입장 1 뭐예요? 유해도서 학부모 단체에서 이거 유해도서다. 청소년들에게 이거 유해하다. 입장 2는 아니다. 예술작품이다. 서로 대립하고 있죠. 의견이 반대해요. 그러니까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그 주장을 한 줄로 적고 근거는 여기에 나온 내용을 자 근거는 3줄에서 5줄로 정리해주세요. 알았죠? 요거 1번, 2번 1번에 대한 주장 근거 2번에 대한 주장 근거 쭉 정리해보고 자 마지막 여기 글 5번 마지막에 글 5번 자 요거 클리닉 때까지 해오세요. 자 문학소설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거 꼭 읽으세요. 문학소설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거 한 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이거 읽고 자 마지막에 이거 사고하고 표현하기 여태까지 쭉 수업하고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란에 대한 나의 입장 뭐예요? 내 생각 나 이렇게 생각해. 여기서 뭐라고 하든 말든 이렇게 생각해. 근거 뭐예요? 이유. 그러니까 내 생각 뭐예요? 주장이죠.
주장이죠. 이거 내 주장이에요. 우리 주장 글쓰기 할 때 뭐 했어? 내 주장을 하고 그 이유를 근거를 제시했죠. 네. 자, 내 생각을 주장하고 그 근거를 정리해서 여기 써오세요. 알겠죠? 클리닉 때까지. 다음 수업 아니에요. 클리닉 때까지 해와야 피드백 해줍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고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그 학교마다 수행평가 관련된 문서가 다 가정도시문 배포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온 학교 있고 아닌 학교 있거든요. 야, 너 하이 클래스로 너 우리 나왔어? 몰라. 저희 나왔대요.